우리 인류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137억 년 전 빅뱅이란 거대한 폭발로 인해 탄생했습니다. 이 강력한 폭발은 우주를 탄생시켰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폭발의 현상의 토대가 됐습니다. 불을 뿜어내는 화산 폭발부터 막강한 파괴력을 지닌 소행성 충돌, 초신성의 폭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파괴적인 힘들이 바로 빅뱅의 순간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폭발물인 화약과 핵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화약이나 핵폭발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규모의 폭발 현장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폭발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폭발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에너지의 방출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와 우주에서 이런 에너지 방출 현상이 늘 거대한 물체에서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물체에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죠. Black powder looks fairly benign, but stored within its molecular bonds is an incredible amount of chemical energy. 화학 에너지는 원자와 그 밖의 여러 입자들을 분자 구조 속에 강력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물을 예로 들자면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원자는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 결합되는데 이 화학 결합이 깨질 때 화학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It required a lot of chemical energy to create those bonds, and now that we break those bonds, that energy will be released. 2, 3, go! Oh. Boom, that's the way to do it. What we're going to do is take that 250-pound anvil, place it on top of this one, ignite the black powder, and see how high it goes. So it's all wired up, ready to go? All ready to go. Okay, Bob. 3.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I'm ready. 2, 1. Wow, man. Good job, man. Good job. Thank you. Thank you. 소량의 화약에 불을 붙이자 113kg짜리 쇠무르가 15m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화학결합이 깨졌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위력이 짐작되실 겁니다. 핵결합을 해체시킬 경우 원자 안에 있는 중성자와 양자 간의 결합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실로 어마어마하죠. 인류가 지금껏 폭발시킨 것 중 가장 위력이 큰 핵무기는 TNT 50메가톤급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폭발물의 위력은 자연이 내뿜는 엄청난 파괴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는데 무려 TNT 100기가톤급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장 파괴력이 센 핵폭탄 2000기를 합한 것과 맞먹는 양이죠. 화산 폭발, 지진, 허리케인, 그리고 쓰나미는 넓은 지역에 걸쳐 막대한 재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런 파괴력을 지닌 지구의 자연현상들을 능가하는 재앙이 있었으니 바로 운석의 충돌입니다. Every 100 million years, everything on Earth that weighs more than 25 kilograms dies. That's more than 50 pounds. 그 원인은 우주를 떠도는 바위 덩어리들입니다. 50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 형성될 당시 떨어져 나온 우주의 파편들이죠. 소행성과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은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의 맹렬한 속도로 우주를 누비고 다닙니다. 과학자들은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것이 맨하튼 크기만한 소행성이었다고 믿고 있죠. When the dinosaur-killing meteorite arrived, the energy that the impact brought in is huge in comparison to anything else the human race has done. 2 million times larger than the biggest nuclear weapon ever detonated. 지름이 9.5km에 불과한 물체가 어떻게 지구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거대한 운석의 충돌이 가져오는 파괴력을 이해하기 위해 집채만한 작은 운석의 파괴력을 먼저 보여드리죠. 애리조나 사막에는 5만 년 전 작은 운석이 충돌했을 때 생긴 분화구가 있습니다. This is Meteor Crater. The first time I came to this place, it took my breath away. It's so huge. It gives you just the idea of how much power it takes to form something this big. 행성과학자인 피에라조 박사는 소행성 중에서도 지름 1km 정도의 분화구를 남기는 소행성을 연구합니다. It's astounding to think that a body that is only 150 feet in diameter can create a crater this big. 운석의 속도는 시속 42,000km 정도였는데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죠.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 운석은 1억 7,500만 톤에 달하는 커다란 바위를 밀어내며 순식간에 수 킬로미터 높이 상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The energy that was necessary to open this crater is of the order of 10 to 20 megatons. 20메가톤이라면 히로시마를 잿더미로 만든 원자폭탄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한 파괴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200배 더 큰 소행성이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이 소행성의 파괴력은 무려 1억 메가톤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6,5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크기의 소행성이 라스베이거스에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과 함께 굉음이 들릴 겁니다. When an asteroid or a meteor comes into the Earth's atmosphere, it creates an enormous shockwave. 충격파와 함께 어마어마한 폭발음이 들리죠. It won't be slowed down by the atmosphere, but the surface will be heated to incandescence. It'll be extremely bright, extremely hot. 그 후에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바위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 압착이 되면서 수천 도에 달하는 열을 방출합니다. 또 시속 15,000km에 달하는 충격파를 발생시키죠. 엄청난 화력은 320km 안의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지면에 충돌하죠. 소행성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파이 덩어리를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가 무너집니다. 리히터 규모 9.7의 강진이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들에게까지 재앙의 손길을 뻗치죠. 덴버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들은 충돌의 여파로 발생한 뜨거운 파편들의 공격으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연기가 거치고 나면 뒤에 남은 것은 지름 110km의 분화구와 사방으로 수천 킬로미터씩 피해를 입은 황폐한 대지뿐입니다. 땅으로 떨어지지 못한 파편들은 빠른 속도로 대기를 장악하면서 태양을 가려버리죠.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생명체의 멸종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식물이 죽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어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이 죽고 그 동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이 죽어 먹이 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인류까지 결국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운석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먼 옛날 이런 충돌을 통해 지구가 형성됐듯 언젠가는 또 다른 충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합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운석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폭발력은 인류의 문명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We've been bombarded by about 30,000 to 40,000 tons of material per year. People would see this normally as shooting stars. 매일 25톤 분량의 먼지와 모래알 크기만한 입자들이 지구로 떨어지는데 이것들은 모두 대기권에서 타버립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자동차 크기만한 운석이 지구의 대기권에 떨어지는데 역시 진입하는 도중에 불이 붙어 지면에 닿기 전에 타버립니다. 또 1000년에 한 번꼴로 자유의 여신상 크기만한 물체가 지구에 떨어져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애리조나 사막의 분화구를 만든 소행성보다 2배쯤 큰 규모죠. 그리고 몇백만 년에 한 번씩 거대한 산 크기의 운석이 지구로 돌진해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등에서 지구로 향하는 운석들을 추적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죠. 운석이 지구를 향해 오는 것이 포착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해도 운석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석을 폭파시키면 커다란 파편들이 수없이 지구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행성과학자인 제이 멜로시 교수는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낼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죠. Our idea is to collect sunlight with a big parabolic mirror. Focus it down to the asteroid surface. The heat from the sun focuses on the asteroid, heats the surface up to the point where it starts to vaporize, and that expanding vapor forms essentially a crude rocket that pushes the asteroid in the opposite direction. 하지만 햇빛이 소행성의 이동 경로를 바꿀 만큼 강력할까요? 이곳은 뉴멕시코에 있는 샌디아 국립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응집된 햇빛이 가할 수 있는 힘을 측정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죠. We think of the sunlight as a dispersed source of energy. It's not real hot, we can stand out in it. But when we take all these mirrors and focus that light to a point, you get a light that's more intense than anything that we can make with electricity or other power sources. 척 안드라카는 응집된 햇빛에 막강한 에너지가 축적돼서 다가오는 소행성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많은 거울들이 햇빛을 건물의 한 지점으로 쏘고 있는데 자그마치 태양 7,000개를 합한 것과 맞먹는 에너지죠. 이렇게 빛을 집중해서 쏘아주면 온도가 수만 도에 이르게 됩니다. And that's enough energy in one small place about that big around that we can melt anything known to man. 이런 철판도 녹일 수 있죠.
Okay, we're ready. Okay. Oh, we got a nice puddle up here. Still glowing orange. Look at that. Oh, yeah.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소행성을 비껴나가게 하려면 태양을 이용하는 게 최선책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은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에너지보다도 수백만 배나 강력한 에너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The amount of energy the sun produces per second, it's the equivalent of about 2 billion 100 megaton H-bombs. 태양은 약 50억 년 전 수소가스가 거대한 구름을 이루며 한데 모이면서 형성됐습니다. Gravity pulls it together and it falls together and it falls together and heats up, and if there's enough of it, it gets hot enough to start nuclear fusion. You'll get to 10 million degrees. At 10 million degrees, it doesn't matter Fahrenheit, Celsius. It's 10 million degrees. It's really hot. When it gets to a temperature in its core that's sufficient to take hydrogen atoms and stick them together to make helium atoms, the nuclear reaction can turn on. 이런 핵반응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자핵에는 양자의 양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와 압력이 극도로 높은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서로 밀착하게 되죠. 바로 그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상성됩니다.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태양을 빨갛게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주 저 멀리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고체 상태의 천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아주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존재죠.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about the sun probably is that it's very dependable, so that people just take it for granted. But of course we know the sun changes, and we have to learn about how the sun works because it does affect us on Earth. 태양을 연구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애리조나 투솔에 위치한 킷 피크 관측소죠. This is a McMath Pierce solar telescope. It was designed and built in the early 60s. It's still the largest solar telescope in the world. 나사 소속 천체 물리학자인 돈 제닝스는 이 망원경으로 태양을 연구합니다. The surface of the sun that we see has granulation caused by this turbulence coming up from underneath. And so you have structures that change all the time. 격렬하게 변하는 태양의 표면을 보면 내부에 거대한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If you could take the sun and slice it and look at the interior, you would see a very hot core. 이 핵이 태양의 엔진인 셈인데 그 온도가 섭씨 1500만 도에 달합니다. 강력한 중력의 영향으로 중심의 핵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지구가 받는 압력의 몇천억 배에 달할 정도죠. 태양이 방출하는 빛과 에너지는 모두 이 핵 용광로에서 생성됩니다. 핵 내부의 압력은 굉장히 높고 구성 물질이 매우 빽빽하게 밀집돼 있어 빛의 입자가 핵에서 벗어나 사방의 우주 공간으로 빛을 내뿜는 태양의 표면으로 올라가기까지 100만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8분 후 태양에서 날아온 빛의 일부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인류는 이 빛을 이용하여 각 가정과 직장에 공급할 전기를 생산하죠. 그렇다면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의 핵융합 과정을 우리가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Fusion in the sun is done with hydrogen, and were we to do it on Earth, we do it in the same way. The entire energy needs of the United States could be supplied by 7 ounces of water being used up each second.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인데 물 분자에 함유된 수소로 똑같이 핵융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 2개만 결합시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작은 호수의 물을 통째로 핵융합에 이용하면 전 세계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죠. So if you had a reservoir that was, say, a mile across and 50 feet deep, it would supply the world's energy supply for the next 150 years.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프린스턴 플라스마 연구소의 천체 물리학자인 골드스톤 교수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We are producing megawatts, millions of watts of fusion power in our current experiments, and we are measuring it in great detail. We know that we're now producing fusion power. 골드스톤 박사의 원자로는 태양과 똑같이 수소 플라스마나 뜨겁게 달궈진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죠. 엄청난 중력이 수소 원자들을 압착하여 융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드스톤 박사는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섭씨 1억 도까지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 정도로 온도가 높으면 원자들이 빠르게 움직여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게 되죠. The core of the sun is actually 10 times cooler than the plasmas we make, but much, much denser, much heavier, much more gas there than in our experiments. A lot of people wonder, here I've got a plasma that's at 100 million degrees centigrade, how come everything isn't melting? 지구상에는 그만큼 뜨거운 걸 지탱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골드스톤 박사는 자석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담아둡니다. Instead of using gravity in our systems, we use magnetic fields. A plasma is made up of plus charges and minus charges. A magnetic field is very, very effective for holding on to this kind of plasma. The pluses and the minuses spiral along the magnetic field. So if I connect the magnetic field up in a circle, this very, very hot gas that you might think would go everywhere, in fact, will just spiral around the magnetic field like beads on a string. And then the plus charges can slam into each other and give you fusion. 하지만 융합 현상은 일시적입니다. 골드스톤 박사가 핵융합에 성공한 건 불과 1초 정도. 50억 년간 핵융합을 해왔고 앞으로도 50억 년 이상 계속해 나갈 태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태양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의 핵융합은 지구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운석의 재앙을 차단해줄 잠재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죠. 가정에 동력을 공급해주고 지구로 돌진하는 운석을 차단해줄 수 있는 태양은 더없이 중요한 지구의 보호자입니다. 대재앙을 불러오는 지진, 거대한 운석의 충돌, 놀라운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 이 모두가 우주의 원초적인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맞이하는 별이 발산하는 폭발력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진 못합니다. 우리 은하계와 비슷한 수준의 은하계에서는 100년에 한 번꼴로 별이 스스로 폭발하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폭발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데 이 별들을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By far the most powerful events that occur in the universe today are supernovae. They produce in a fraction of a second 300 times as much energy as the sun will produce over its 10 billion year lifetime. 초신성 폭발은 질량이 태양보다 최소한 8배 이상 큰 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핵연료가 소진돼 연료 공급이 끊기면
이 거대한 별들은 빠르고 격렬한 파멸 과정에 돌입합니다. The matter of the star, the mass of the star, falls in very rapidly at speeds approaching the speed of light, at which point there's an explosion, which is the supernova explosion, and the material is propelled outward at tremendous speeds. 초신성이 뿜어내는 빛은 은하계의 다른 별들의 빛을 다 가려버릴 정도로 강렬합니다. We can see supernova in other galaxies for a 2-week period in which the supernova itself outshines the light from all of the stars in the galaxy. 지구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하늘의 태양이 하나 더 뜬 것 같을 겁니다. 지구와 불과 몇백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 단순히 불꽃놀이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초신성 폭발은 지구에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죠. The energy released in the supernova could interact with the atmosphere, destroying the ozone layer, stripping the Earth of its protective shield to ultraviolet radiation and cosmic rays. And there could be, in principle, a catastrophic extinction here on Earth.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구 가까이에 있는 어떤 별이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스스로 폭발해 지구에 재앙의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초신성 후보는 스파이카 은하계에 있는데 26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 정말로 초신성이 된다 해도 지구에는 해를 입히지 않을 겁니다. 별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은 우주가 선사하는 가장 강렬한 쇼입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초신성의 빛을 지구에서도 볼 수 있으니 광활한 우주 무대에서도 가장 장엄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빛은 폭발 시에 발산되는 압도적인 에너지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방사선의 형태로 방출되죠. 인간의 눈은 전자기 스펙트럼 중에서 일부분만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스펙트럼 상의 많은 빛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이죠. The only thing that distinguishes one part of the spectrum from the other is the wavelength. They have a different energy, but all of the properties are the same. 우리 눈이 모든 파장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저주파 쪽에는 전파와 극초단파,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고주파 쪽에는 자외선, X선파, 감마선파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전자기파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물체가 빛을 방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So a kind of cool thing about matter that people don't necessarily understand is that everything is emitting light. We emit light, you're just not emitting it in the part that our eyes can see. And our bodies are actually warm to the touch, and as a result, they're actually also emitting infrared light. This camera is showing you my image in infrared. The hot places on my body are giving off infrared like my throat and my forehead. But my glasses are colder than my body, and they do not give off infrared. They look dark. Hot objects emit a lot of energy. You've got hot water and cold water. You can see the warmer gives off radiation. 에너지가 많을수록 주파수가 높아지는데 주파수가 가장 높은 방사선은 바로 감마선입니다. 이 감마선은 치명적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분자의 결합을 와해시킬 수 있죠. It can potentially cause cancer in a cell by doing enough damage to the tissue that you've destroyed something. 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감마선 폭발이죠. Gamma ray bursts are the most spectacular events that we know of and the brightest events in the universe since the Big Bang occurred. 감마선 폭발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야기됩니다. 그때의 빛은 태양보다 수천억 배나 더 밝습니다. 그 빛이 너무도 강렬해 상대적으로 태양이 어둡게 보일 정도죠. To get an idea of how incredibly bright a gamma ray burst is, I'm going to represent the brightness of our sun by this match. And then the gamma ray burst we can represent by the World War II searchlight behind me. It's incredibly bright, but in fact not nearly bright enough. And we would need 1,000,000 trillion such searchlights to accurately represent the gamma ray burst. 감마선 폭발은 보통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서 발생합니다. 이 치명적인 광선이 지구에 도달할 무렵에는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감마선 폭발이 지구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If one of these gamma ray bursts weren't to happen in a distant galaxy, but very nearby in our Milky Way, this could potentially be something that would devastate life on Earth. Some pretty nasty things would happen. I mean, we're now no longer talking about just a few gamma rays here and there. We're talking about being bathed in a wash of gamma rays. 만약 6,000광년 이내에서 폭발한 감마선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온다면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이 파괴될 겁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이 지구 대기권을 그대로 통과해 육지를 비롯해 바다와 호수 표면의 생명체들을 파괴할 것이고 기후도 빠르게 변화할 겁니다. 또한 엄청난 양의 산성비에 노출돼 결국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멸종의 운명을 맞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몇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Luckily, we believe these gamma ray bursters are quite rare out there in the distant reaches of the universe.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1%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실제로 폭발이 일어나도 6,000광년 이내여야 치명적일 텐데 직경이 10만 광년인 우리 은하계의 크기를 생각하면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타고적부터 존재해온 위험한 힘이 숨겨져 있죠. 초신성 폭발부터 감마선 폭발까지 우주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극한의 위력이 잠재된 공간입니다. 우주에는 강력한 힘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야기한 폭발에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와 거대한 우주의 힘에 의한 폭발까지 이 모두가 위험한 우주의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스스로 폭발하는 별이나 대재앙을 몰고 올 소행성 충돌, 우주 공간을 가로지른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도 있죠. 이렇듯 우주는 너무도 위협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그 어떤 것도 이 우주를 창조한 거대한 폭발인 빅뱅보다 강력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The Big Bang is an amazingly difficult thing to wrap your brain around, which isn't surprising. When you're trying to think about the universe being smaller than the head of a pin, 사실 원자보다도 작았습니다. 원자 해계에는 양자만큼이나 작은 크기였죠. 태초의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몰라도 137억 년 전의 우주는 극도로 작은 하나의 덩어리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폭발을 초래했죠. 10억 분의 10억 분의 10억 분의 1초 만에 우주는 양자만한 크기에서 수십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공간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폭발이 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When one sees the Big Bang portrayed in a film, there's always a big bang, a noise. Of course, that's silly because sound doesn't propagate in space. But what's often overlooked is that the Big Bang is not just an explosion that happened at some moment in time at some point in space. it was not just an explosion of material into an empty universe that was sitting there waiting to be filled. It was the explosion of space and time into existence to begin with.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 텅 빈 암흑의 공간이 생겼고 시간이 생겼습니다. To ask what's before the Big Bang, what's before there is time, is really a meaningless question. And likewise, to ask where the Big Bang occurred is meaningless because there was no space. 대폭발이 일어난 지 30만 년 뒤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억 년이 지난 뒤에 최초의 별이 탄생했죠. 그리고 또다시 5억 년이 지나자 우리 은하를 비롯한 여러 개의 은하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빅뱅은 공간과 더불어 우리 은하계를 비롯한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을 팽창시켰습니다. 풍선으로 그 원리를 살펴보죠. 풍선 표면은 우주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빨간 점들은 은하계를 나타내죠.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건 우주가 팽창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팽창됨에 따라 각 은하계 사이의 간격도 점점 벌어집니다. 부풀어 오를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No matter which little dot we sit on, every other dot is running away from us. The farther away we look, the farther dots are running away from us faster. And in fact, there may be some dots that are running away so fast that they go over the edge and we can't see them anymore. 몇십 년 전 우리는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물체 간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으로 인하여 우주가 어느 시점에 팽창을 멈출 것이며 결국엔 우주 스스로 대붕괴의 과정에 돌입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We discovered that the universe wasn't slowing down, it was speeding up. And at that point, you suddenly realize, gravity doesn't explain this anymore. 그럼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요? 우주 팽창을 가속시킨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We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what serves to expand the space between the galaxies. It's one of the great puzzles in modern science.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에 대한 이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꼭 만화책에 나오는 사악한 악당 같다는 의미로 이를 암흑 에너지라 명명했죠. The whole
whole concept of dark energy is really pretty bizarre, almost flying in the face of physics as we understand it. When we look at the expanding universe, we would expect that gravity would act as a decelerating force to slow that expansion down. However, what we really find when we do a very careful observation is that that expansion is accelerating. It's speeding up. And that result is completely unexpected. It's as bizarre as if suddenly one day gravity just stopped working around us. 과학자들은 충격 속에서도 암흑 에너지가 전체 우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제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과학자들에게 성배와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Nothing excites a scientist more than something we don't understand, because that means there's a mystery still left out there to solve. And so, dark energy is sort of the mystery du jour. 암흑 에너지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만일 이대로 팽창이 계속 가속화되면 우리 은하계가 결국 붕괴될 거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다 최악의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우주 안의 모든 것도 산산조각 날 겁니다. If you just expand space-time too quickly, you get dragged along with it. And literally, you could rip apart the planets, you could rip apart the molecules, and even the atoms, until you just get this sort of a uniform sea of the finest paste of subatomic particle that can't get ripped down to anything more fundamental in a universe that just accelerates out beyond imagination. 다행스럽게도 과학자들은 적어도 200억 년이 지난 후에야 이런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추정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수수께끼와 우주의 운명을 파헤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VLA라 불리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The VLA is the biggest, most flexible, and most sensitive radio telescope on the Earth. For this array, there's 27 antennas. Each of the 27 antennas is 25 meters in diameter, about 82 feet. The antennas are over 200 tons each. This array is designed to make images of anything that emits radio waves in the distant universe. 지금까지는 암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VLA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을 추적하고 있죠. We can use these telescopes to get very high resolution images of objects. If we can get a distance to an object and we can measure the speed at which that object is receding from us, then we get a very good and precise measurement of the expansion rate of the universe. 그러나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하는 보다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Who knows? It could be a clue to really understanding how all the laws of physics come together. We are on the verge of a revolution in physics, and we don't really have these sorts of revolutions very often. Modern physics is responsible for quite a number of the things that we're used to in our everyday life, from the lasers used in eye surgery to the big screen televisions that we have at home. These all came about from basic research in modern physics. And what we have now i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something new about the universe. 빅뱅의 거대하고도 강력한 에너지는 약 140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주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찰나적인 시간에 세상의 모든 폭발 현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놓아죠. 우주는 놀라운 힘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지구 속에 내재된 에너지가 분출되는 지진이나 허리케인, 화산 폭발 등은 우주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 힘이 가진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도 있죠. 초신성 폭발부터 소행성 충돌까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